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 단원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 단원은 얘들아 선생님이 프린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프린트를 준비를 해드렸죠. 산업화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국 지리에 해당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맞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2학기의 주요 범위에 이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게 될 이제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 문제에서는 변별력을 위해서 이런 이제 통합사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비문학처럼 지문 형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오늘 선생님이랑 그 유형들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에 대해서 배웠어.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문화라는 것 자체를 두고 이 문화를 어떤 평가 기준을 놓고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화는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문화 이해 태도를 기점으로 두 가지로 이제 또 나눠볼 수 있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옳은지 혹은 더 이게 우수한 문화인지를 잴 수가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문화평가, 문화의 평가 기준이 있다. OX로 나눕니다. OX로 나누죠. 그래서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무슨 주의였어? 무슨 주의였어? 절대주의. 그렇지. 절대주의였었지. 그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절대주의라고 합니다. 문화절대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문화만 가장 우수해라고 생각하는 자문화중심주의. 자문화중심주의. 그리고 또 우리 문화는 열등해. 옆 나라 문화는 되게 우수해 라고 생각하는 거. 반대로 이거는 문화 4대주의가 되겠죠. 그치?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기억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앞으로 가요. 자, 앞서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4대주의는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기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역사 시간,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중국의 이 한족의 문화 외에는 다 오랑캐다. 한족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며 세계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화주의가 있었고,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아가다 보면은 무엇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 그랬어요? 국수주의. 여기에서 국수는 누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치? 후루룩 국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문화의 문화만을 굉장히 이제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어? 고립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문화 4대주의 같이 한번 볼게. 문화 4대주의에는요, 이 어휘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섬길 사회 큰 나라 되라 그랬었지. 그래서 큰 나라를 섬긴다. 다른 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문화는 굉장히 열등하다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문화를 오히려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만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막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문화의 문화, 정통적인 문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쵸? 변질되거나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다. 자, 그럼 우리가 추구를 해야 하는 이 문화를 바라보는 이 문화 이해 태도, 올바른 문화 이해 태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문화 상대주의.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를 했었잖아. 기억나? 기억나요? 필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자, 문화는 가히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 다른 나라의 문화가 생겨난 배경을 이해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배척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수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치? 근데 단점도 있어, 얘들아. 이 문화 상대주의가 나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인도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죽이는, 아내도 같이 따라 죽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얘들아. 화형이야. 불에 타 죽어. 근데 이제 사티라고 하는 인도의 문화란 말이야. 그런 사티라는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왜 남편이 죽는다고 여자도 따라 죽어?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 여자의 생명권은 왜 보장하지 않는 거야? 왜 존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그러한 사티도 인도의 문화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보는 게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야. 이거는 조금 잘못됐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무슨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보편 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알겠죠? 보편 윤리 가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 윤리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시대에 그리고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도 인간의 생명권이라든지 우리의 개인의 자유, 인권 등을 다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문화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요.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단일민족 국가다 보니까 한민족, 단일민족 국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문화권의 사람들을 접하는데 조금 우리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 그치? 근데 이제 점점점 외국인 노동자도 많아지고 국제 결혼을 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입되는 유이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쵸?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파트에서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해결 방안 3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럼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문화 사회가 자리 잡고 있어. 이건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 대표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제노포비아. 그리스어로 이방인, 외국인을 뜻하는 제노스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가 결합이 되면서 외국인을 무서워하는 거, 이건 직역한 거고요. 어휘의 뜻은요, 외국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야. 외국인을 혐오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제노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어? 그럼 노동력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 하지만 자국 안에서의 이 실업 문제라든지 노동력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이랑도 이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노포비아 현상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볼 수가 있어.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이런 해결 정책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갈등과 해결 정책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가장 첫 번째는 얘들아, 가장 첫 번째는 동화주의였어. 동화주의 기억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문화를 강제로 녹이는 거야. 그래서 용광로가 키워드라 그랬었지. 용광로처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민족의 문화를 무시, 우리나라로 왔으면,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처럼 우리나라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특히 동화주의에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언어야, 언어. 우리나라에 왔어? 그럼 우리나라 언어를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언어를 써야지. 해가지고 이 유이민들한테, 이 이민자들한테 우리나라의 언어를 이제 강제로 교육을 한다던가 쓰게끔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이 갈등과 해결 정책.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샐러드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샐러드볼 안에 양배추도 넣고 양상추도 넣고 토마토도 넣고 파프리카도 넣었어. 그걸 이제 다 섞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파프리카는 파프리카의 식감이 살아있죠. 그대로. 그쵸? 그리고 토마토도 토마토, 방울토마토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쵸? 양상추도 양배추도 그 식감이 따로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맞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 문화를 다른 나라, 이민자들의 문화까지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대로 함께 우리나라 문화와 함께 양립할 수 있게 해주는 원리를 이야기를 해. 바로 다문화주의입니다.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의 키워드는 샐러드볼 이론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되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적인 문화, 문화의 정통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퇴색되거나 쇠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문화 다원주의. 까지 봐보도록 할게요. 문화다원주의는 그럼 무엇이냐? 문화다원주의는 이론으로 따져봤을 때 이것은 국수 대접 이론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국수는 자국의 문화만을 순수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섞이지 않게끔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척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다원주의의 국수 대접 이론은 우리 국수를 먹을 때 비빔국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열무국수도 있고 뭐 잔치국수도 있고 다양한 국수가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주 재료는 뭐야? 그렇지, 면. 국수 면발이잖아. 그치? 그 국수 면발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올리는 고명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주 문화가 있습니다. 국수처럼 주 문화가 있고 그 위에 고명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얻는 거야. 이게 바로 이 문화다원주의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답 맞춰볼게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생활 양식을 가장 좋은 것, 자기 것만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다른 것은 나쁘거나 열등한 것으로 보는 태도네. 그럼 A는 무슨 태도겠어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문화 중심주의. 자, 그리고 B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B는 각각 문화는 그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있고 그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만 판단이 된다. 즉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안에서 나라에서 국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치? 문화를 평가할 수 없는 것,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았대. 이것은 무엇이에요?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특정 문화는 그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 문화 상대주의죠. 그쵸?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인 A는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아니죠. 그쵸?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 무엇이었어요? B.
문화상대주의가 되겠죠. 그쵸? 2번. B는 각 사회의 문화는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렇지. 문화상대주의는 우리가 마음대로 막 특정해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 왜? 그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특정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야. 나름의 의미를 가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자, B는 A와 달리 그러면은 이 문화상대주의는 자문화중심주의와는 달리 국제적인 고립,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었지? 국수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국수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다? 자문화 중심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야. A는 B와 달리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A는 B와 달리. 4번 보겠습니다. B는 A에 비해서 집단 내의 일체감과 자부심을 높인다. 집단 내부의 일체감과 자부심을 높이게 되는 거. 이거는 뭐겠어? B는 A에 비해? 아니지. 자문화 중심주의잖아, 이것도. 그치? 자기 문화만을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단이 하나로 모일 수가 있고 자부심이 들 수 있어요. 자문화 중심 A가 되겠습니다. A랑 B는 모두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문화의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떤 주의라 그랬어요? 문화 절대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 절대주의에는 자문화 중심주의도 있고 무엇도 있다 그랬었지? 자문화 중심주의도 있고 국수주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그쵸? 정답 2번 맞춰볼 수 있었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마 숙제하면서도 한두 문제씩 봤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문제 나왔었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얘들아 문제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출제 의도를 조금 파악하고 보면 되거든. A는 B와 달리, 그러니까 B는 해당되지 않아. A에 대한 설명인 거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래.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봤어. 그럼 A는 뭐야? 응? 그렇지. 자문화 중심주의겠지. 그럼 B는? 그치. 왜냐면 자문화랑 사대주의만 놓고 봤잖아. 상대주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대주의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문화 중심주의랑 사대주의의 공통점은 얘네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저 분홍 색깔이 뭐였어? 문화? 절대주의잖아. 그치. 문화? 절대주의. 이기 때문에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봤어. 문화는 평가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야? 아닌 거야, 민구야? 평가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겹쳐지는 부분은 문화 절대주의에 대한 특징. 일단 나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야. 4번 문제 볼까?